이번 시간에는 스탬퍼 기법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스탬퍼 기법을 질문하는 단어 7가지와 스탬퍼 기법의 활용한 작성 사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탬퍼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스탬퍼라는 것은 기존에 익숙한 사물이나 서비스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촉진하는 7가지 관점의 질문 목록입니다. 그래서 자유연상이라고 해서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널리 알려진 이제 오스본과 이 오스본이 체크리스트에 한 것을 이 밥 에이벌이 스탬퍼의 약자로 재구성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개발할 때 역동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 자체는 동사인 뛰다, 빨리 달리다, 뛰어다니기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걸음마에서 벗어나 뛰어다니게끔 하려면 스탬퍼라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라라는 의미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탬퍼 기법의 정의는 이렇게 의미를 담는 단어들의 앞글자를 따서 스탬퍼인데요. 스탬퍼 S부터 볼까요? 자, substitute, 대체한다. 대체할 수 있는 기법을 찾고, 그다음에 combine이라죠. 결합시키고, adapt, 차용하고, modify, 변경하며, put to other use, 전용, 다르게 쓸 수 있는 건 없을까 보는 거예요. eliminate해서 제거시키고, 그리고 reverse, 역전할 수 있는 이 7가지 각 질문의 머리 글자를 따서 스탬퍼 기법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스탬퍼 기법은 7가지 확장 질문으로 만들어서 아이템 탐색 기법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스탬퍼 기법은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체크리스트로 외우기도 쉽고 빠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에서도 이 스탬퍼 기법을 많이 학습에도 동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 영역 내 또 이미 알려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하고 여기에 새롭게 변화를 주어 창업 아이디어 탐색 및 발굴시를 사용하는 도구로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도 한번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스탬퍼 기법 질문 단어를 그림으로 연상해 봤습니다. 스탬퍼를 하는 이유는 기존 아이템에 대비해서 축소할 거는 줄이고 확대할 건 늘리면서 또 새롭게 배치할 부분이 있다면 재배치하라는 것이죠. 위에 4가지는 축소 확대의 영역이고요. 아래 3가지 영역은 새로 배치할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스탬퍼 기법의 질문 단어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ubstitute, 대체하고 바꾸는 거 내용을 보죠.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서 이용하던 서비스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또 용도나 형태, 방법을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A를 B로 바꾸거나 B는 C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걸 다른 뭘로 대체한다면 누가 다른 성분이라면 다른 분이 한다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시로서는 차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 소재로 철에서 알루미늄으로 교체하기 시작한 것도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기존에 최초의 자동차는 철로만 돼 있어서 속도도 높지 않았고 무거워서 연료가 많이 쓰였는데 가벼운 소재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 고속 슈퍼카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거고, 또 간편성을 높이기 위해서 쇠 젓가락을 나무 젓가락 바꾸고, 우리 마트 가면 카트 쓰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장바구니와 이 쇼핑백으로만 썼었는데 카트를 쓰니까 대용량으로 담게 됨으로써 또 많은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부채 대신 선풍기나 에어컨. 연필만 쓰지 않죠. 샤프. 또 우산만 쓰지 않죠. 비옷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기법으로는 콤바인, 결합하기, 합치기 기법입니다. 이것을 다른 무엇과 결합시킬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합을 하고 또 결합을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익숙한 물건, 서비스, 기능을 서로 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보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A 기능과 B 기능을 섞기만 해도 뭔가 괜찮은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이 된 내용이죠.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이 대표적이죠, 그죠? 핸드폰은 통화 기능이 처음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PC의 검색 기능이 합쳐진 것, 바로 컴바인. 또 우리 복합기 그러죠? 프린터만 되던 것이 복사와 인쇄, 스캔도 되고, 그죠? 티셔츠도 후드티 보면 티셔츠와 모자 기능이 합체됐네요, 그죠? 롤러스케이트, 운동화와 바퀴가 달려있고, 뭐 여러 우리 결합되는 상품들도 보여지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두 번째 컴바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답트, 차용하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하면 어떨까? 이미 알려진 원리를 적용할 수는 없나? 또는 기존 제품 특징의 상황 목적에 맞게 한번 응용해 볼까? 다른 걸 여기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상황 조건의 목적에 정의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자전거도 산을 탈 수 있는 자전거, 이게 산악용 자전거잖아요, 그죠? 타이어도 일반 타이어지만 겨울에 눈길이나 빗길의 미끄러짐을 덜하게 하는 스노우 타이어. 또 우리 낙하산도 여러분 이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들레 씨가 쭉 날아가서 안착하는 그 꽃이 안착하는 그걸 보고 딴 것이 낙하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활동성 있는 것을 내 상황, 내 필요에서 맞추는 것, 이것을 차용하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 modify라고 하는 변경하고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인데요. 이걸 한번 수정해 보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크기, 색깔, 성질, 기능, 디자인 등을 변화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기존 제품 서비스의 일부를 바꾼다든지 또는 변형하거나 확대해서 이 질문을 응용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서는 우리가 교통카드는 카드로 별도로 썼지만 휴대폰의 고리 모양으로 달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거. 또 크레용이 향기가 난다라든지 야구 방망이도 처음에 야구 운동을 할 때는 나무로만 돼 있었는데 이것이 더 멀리 나갈 수 있도록 알루미늄 배트, 고교 야구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또 콘택트 렌즈도 시력을 효과적으로 하는 렌즈 기능만이 아니라 색깔, 미용으로도 많이 봐야죠. 이렇게 변형하고 확대하고 하는 것들 바로 modify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확대된 예시로서는 우리가 햄버거도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 프랜차이즈 먹는 햄버거와 달리 또 크게 뭐 빅버거라든지 초대형 TV 또 약도 마찬가지죠. 기능성을 더 극화시켜서 함량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확대시킨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소시킨 사례인데요. 이 비스켓도
작은 걸로 만든다든지 반대로 초소형 TV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죠. 우리 뭐 이동성을 갖는 기기에서나 또 태블릿 PC, 핸드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크기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작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들이 다죠. 사실 휴대폰이 작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이디어 개발자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손 크기가 작았답니다. 그래서 내 손에 맞춰서 작게 키판을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줄였는데 그것이 또 그런 소비자들한테는 잘 유인이 됐던 거죠. 이렇듯 축소의 예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째는 put to other us에서 전용하기, 즉 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방법이죠. 이걸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 또 그 밖에 무엇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또 혹시 폐기 처분된 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기존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다면 있는 그대로 사용해도 좋고 또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버려진 기차나 유람선을 식당으로 재활용하는 거죠. 우리나라 또 해외도 가보면 오래된 기차를 분식집으로 바꾼다든지 또 유람선이나 배를 카페로 바꾼 데 많이 보여지죠. 또 기존에 활용을 다한 콘크리트 구조물 예술 공간. 우리나라도 어디 전남 어디 가보니까 곡물 창고를 이제 이렇게 예술 공간으로 바꾼다든지. 대표적인 게 포스트잇이죠. 여러분 포스트잇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포스트잇이 처음에는 실패한 제품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접착이 잘 되는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걸 만드는 제품을 하려다가 그 연료 배합이 좀 적게 되는 바람에 잘 안 붙더라 이거죠. 그래서 많은 양을 폐기 처분하려다가 어떤 그 연구원이 떴다 붙였다 이런 휴대성이 쉽다라는 걸 그걸 장점으로 발휘해서 포스트잇 쉽게 붙였다 뗄 수 있는 이 기능을 탑재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달걀판이 이 압축력이 좋아요. 그래서 방음벽도 활용되고 또 진흙도 우리가 머드팩 이런 데 활용하는 것. 이 사례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번째는 제거하기, 엘리미네이트인데요. 특정 부분을 없애보면 어떨까? 기존에 있던 무언가를 빼고 이걸 제거해버리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을 또 수를 줄이면 등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예시로서는 카페인이 없는 커피, 그래서 제로 콜라 뭐 이런 것들, 또 선이 없는 충전기, 그죠? 씨 없는 열매, 오픈카 이런 것들도 다 천장을 없앤 카 이런 것들이 제거하기의 예시가 되겠죠. 다음으로 7번째는 역발상으로 뒤집는 리버스 되겠습니다. 재배열하기죠. 그러니까 순서나 모양을 반대로 하면 어떨까? 순서를 재조정하면 어떨까? 그래서 다시 재배열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은 거꾸로 하거나 역할을 바꾸거나 순서를 바꿔서 원인과 결과를 바꾸면 또 다르게 해설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역전된 사례를 보면 우리가 특히 파카, 겨울에 파카 보면 양면 파카 있죠. 그런 것도. 또 상표를 바깥에 달므로써 또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있고 냉장고도 사실 최근에 양문형 냉장고 많이 쓰지만 처음에는 위아래 이렇게만 썼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김밥도 바깥에 쌀이 보이는 누드김밥. 또 바닥과 뚜껑이 뒤바뀌었죠. 우리 마요네즈를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는 게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재배치 또는 역발상이 사례일 수 있겠죠. 또 리어레인지라 해서 역발상의 사례로서는 재배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표적인 게 이게 재배열이네요. 재택근무, 회사 업무를 집에서, 또 소비자를 찾아가는 상점, 또 침대 밑에 어떤 공간을 이렇게 서랍으로 배치하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재배열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실생활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창조적인 발상을 하는 이런 스캠퍼의 적용 사례를 실제 라면을 사례를 통한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란 단순히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천재들, 그들만의 리그일까요? 아닙니다. 개인기에 의존해서 만드는 맨땅에 헤딩하기식이 아닌 공식으로 새로움을, 아이디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창조 공식 스캠퍼를 통해서 성공한 신제품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처음엔 브레인스토밍에 의해서 나온 그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 그 어떤 원리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추출해서 9가지로 만든 것을 후에 다시 7가지 공식으로 간소화한 것이 스캠퍼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이디어가 막힐 때 이 공식을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신제품 기획이나 어떤 성장 동력을 발굴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 스캠퍼에서도 7가지 중에 2가지를 제외하여 5가지로 압축해서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아이디어 막힐 때는 대변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더 대변이라는 3글자의 공식을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요? 좀 지저분한가요? 네. 자, 그럼 더하고 빼기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목욕탕에서 볼 수 있는 간이의자와 바퀴가 결합되면 어떤 상품이 나올까요? 네, 앉아서 청소한다면 진공청소기가 주지 못하는 다이어트 운동 효과까지 맛볼 수 있겠죠. 이번엔 반대로 스팀 청소기는 어떤 요소들 간의 결합체죠? 스팀과 청소기라고요? 아이고, 너무 직진하셨네요. 걸레와 청소기라고 봐야 맞지 않을까요? 지금 보시는 국자에는 무엇이 결합된 걸까요? 힌트 드리면 점선 모양에 주목하시면 답이 떠오를 듯한데요. 네, 튜브죠. 기존의 일반 국자에 왜 튜브가 달렸을까요? 국자를 담은 국통이 크다면 어떤 불편이 따르는 거죠? 네, 그렇죠. 손잡이 부분까지 국에 젖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손잡이 부분이 국물에 묻지 않도록 국물 위로 나와야 되겠죠? 부력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형태의 단순한 결합이었죠. 형태를 결합하면서 여기에 용도를 결합하여 곡의 가치를 새롭게 높일 수 있다면 좀 더 다양한 결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신사화의 특성과 등산화의 특성을 결합하면 출근과 퇴근 후에 신발의 용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용도를 확장하니 정말 다양하죠? USB에다가 병따개 모양을 붙인다든지 물병에다 아령을 붙인다든지 이게 병따개 회사에서 만든 건지 USB 회사에서 만든 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결합 형태가 나올 수 있죠. 지금까지는 더하기, 결합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제품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거나 평소 잘 느끼지 못했던 것이 있어서 이 번거로운 것들을 빼서 곡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마 스티브 잡스가 휴대폰에서 키패드와 기능의 복잡함을 제거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고령층이 거의 사용할 일 없는 그 많은 기능들을 다 집어넣은 100만원대 스마트폰보다는 20만원대 실버 전용 폰을 제공한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좋은 사례겠죠. 날개를 뺀 선풍기는 상상하기 힘든 만큼 날개가 주는 부담감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었죠. 사실 선풍기 날개는 갓난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나 또는 가을 무렵에 이제 청소기 집어넣으려고 청소할 때 그때 상당한 불편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왜 배 밑바닥 제거해서 투명하게 만들면 바닷속을 감상할 수 있다는 부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포장지의 다른 말은 환경 파괴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제품에서 포장지들을 싹 벗겨서 제품에 충실하면 원가 가격뿐만 아니라 친환경을 의식하는 이 성숙된 소비자의 니즈도 충족할 수 있을 텐데요. 뺄 것은 포장지뿐만이 아니죠. 브랜드도 벗기면 요새 가성비 중시하는 고객들을 자극할 수 있죠. 국내 이마트의 노브랜드 코너 많이 아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대체하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제품의 특정 부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현재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고객 가치를 증진시켜주는 발상법이죠. 식빵에 버터를 바르는 그 접촉 부위에 가장 평평하고 고르게 바를 수 있는 특성, 즉 딱풀이나 다리미의 형태로 대체하면 좋겠죠. 방금 말씀드린 제품의 일부 형태 대신에 이번엔 현재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나 성질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괜찮습니다.
쇠젓가락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플라스틱 컵에서 종이컵으로 변형된 사례들 말이죠. 포스트잇도 사실 원래 개발 용도는 잘 붙는,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 접착이 목적이었으나 이제는 잘 떨어지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 성질이 대체된 것이죠. 자, 스캠퍼의 마지막 단계, 변형하기는 확대, 축소 또는 뒤집기가 있습니다. 현재 제품을 단순히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그 제품을 원하는 시장이 어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영국 런던의 한 공원의 나무에 새들을 위한 아파트가 생겼네요. 인간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굉장히 축소한 거죠. 다양한 종류의 새와 곤충이 어울려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로 만들었다는 점이 우리의 획일적인 아파트랑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아파트도 한 동에 여러 평수를 복합해서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형태로 만들면 어떨까요? 아파트 평수를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그런 습성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존의 4인 가족이 적합한 일반 세탁기 크기를 4분의 1로 축소한다면 어떤 시장이 생길까요? 네, 국내 전체 가구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싱글층, 그러니까 1인 가구에 적합한 그런 세탁기 시장이 형성되겠죠. 그런데 단순히 세탁기 크기만 줄인 게 아니었어요. 개발진 누군가가 벽걸이 TV처럼 아예 벽에 매달면 어떨까요? 라는 말에 회사가 한번 도전해 본 거죠. 1인용 거주 공간이 좁은지라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나온 말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벽면의 진동과 소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결국 가볍게 그리고 소음과 진동을 해결하는 그런 벽걸이 세탁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세탁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니 컬렉션까지 만든 그런 회사도 있네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상황에 접했다면 여러분은 일어나서 유리창 커튼을 닫으실 건가요? 아니면 좀 더 간단한 방법 없을까요? 네, 그렇죠. 반대로 누우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제품의 특성을 반대로 뒤집어 놓고 신시장을 생각해보는 스캠퍼의 마지막 방법, 리버스입니다. 이러한 역발상의 신제품 성공 사례는 차고 넘치죠. 숙성을 본질로 하는 와인, 그래서 오랜 숙성이 곧 고가로 연결되는 와인을 만약 뒤집어서 저가로 한다면 어떤 시장이 있을까요? 그래서 나온 캐주얼 와인이 바로 보졸레 누브죠.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만 전 세계에 출시되는 와인 말이에요. 전 세계 통틀어 이러한 싸고 신맛이 덜한 와인을 즐기는 시장도 매우 크다는 거죠. 양말이 만약 짝짝이라면 어떤 고객 가치가 있을까요? 네, 한 짝을 분실해도 또 한 켤레씩 짝을 맞춰야 한다는 불편 해소되겠죠. 이렇게 뒤집어보는 역발상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즐겨 드시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라면에 창조적 발상 공식 스캠퍼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라면과 짜장을 결합한 게 어떤 라면이죠? 네, 짜장 라면이죠? 네, 마찬가지로 라면과 떡볶이, 라면과 떡을 결합한 게 바로 라볶이, 떡라면이 되겠습니다. 결합에는 형태뿐만 아니라 용도의 결합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라면의 일반 용도인 식사와 새로운 용도로서의 간식을 서로 연결하면 어떨까요? 과자처럼 간식거리로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뿌셔뿌셔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라면에서 스프를 뺀다면 어떤 시장에 적합한 제품이 나올까요? 네, 개별 스프 포장이 불필요한 대형 급식 시장을 겨냥한 이 벌크 단위의 라면 사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기름에 튀긴 일반 면발 대신에 쌀가루로 대체한다면 어떤 라면이 나올까요? 네, 건강을 생각하는 쌀가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쌀 라면이 되겠죠. 라면을 냄비가 아닌 컵에다 드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라면 봉지 대신 컵으로 대체한다면 어떤 라면이 나올까요? 네, 여러분 생활 속에 이미 들어온 이 컵라면 말이에요. 라면의 크기가 큰 라면, 개수가 많은 라면 등의 이런 확대된 형태의 라면도 있고 반대로 작은 사이즈의 라면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라면의 일반적인 특성을 뒤집어서 나온 라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때 빅히트를 쳤던 하얀 국물 라면, 그리고 튀기지 않은 생라면 등이 대표적인 역발상의 사례죠. 만약 여러분 라면 회사들의 궁극적인 꿈의 라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라면을 우리가 보통 먹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이 필요하잖아요. 꼭. 그런데 만약 역발상으로 차가운 물로도 먹을 수 있는 라면이 나온다면 그 편의성으로 인해서 지금 포화 상태에 있는 라면 시장의 폭을 크게 또 넓혀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제 보온병이 없이 산에서도 라면을 먹을 수 있다면 굉장히 편의성과 그 시장의 폭이 넓을 거예요. 스캠퍼 기법으로 영상을 살펴본 것처럼
저도 여러 학생분들과 함께 스캠퍼 기법과 이어서 우리 실습을 했던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유모차를 확대하는 부분도, 또 우리가 쓰는 우리 가방 있죠. 가방의 활용도를 스캠퍼 기법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사례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썼던 제 수업 자료들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스캠퍼 기법의 적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봤던 대체, 결합, 차용, 변경, 전용, 제거, 역전의 이 스캠퍼 기법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바꾸고 또 그것을 축소하고 확대시키면서 혹시라도 있는 재배열도 할 수 있음으로써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변경하고 또 이에 따르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유용한 기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